매주 이 시간 뇌가 가진 신비한 능력과 작용 원리를 살펴보고 생활 속에 응용할 수 있는 훈련 방법도 알아봅니다. 재미있는 뇌 이야기 한국뇌과학연구원 브레인 트레이너 노형철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뇌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미 정말 신기했어요. 탄생 네. 전부터 어른, 성인의 2배 이상의 뇌세포가 만들어지고 뇌의 형태가 갖춰져서 태어난다는 건데 사실 아기들 보면 모든 걸 다 보호해줘야만 할 것 같고요. 네네. 다 어른이 가르쳐줘야 하고 네. 사실 태어나자마자는 어른 없이는 혼자 살아갈 수는 없는 그렇죠. 존재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이 뇌의 발달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네.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그 뇌세포가 이제 이미 다 생겨나고 뇌 형태에는 갖춰져서 태어나지만 네. 이것이 기능을 다 온전히 하는 건 아니에요. 예. 네. 이것은 철저하게 이제 태어난 이후에 경험과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특히 그래서 인간의 그 아기들은 정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반면에 이제 소나 말 같은 동물의 그 아기들은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바로 걷고 대부분의 뇌 기능을 갖추고 태어나거든요. 새끼들은 그렇죠. 동물의 새끼들은 네, 동물의 새끼들.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좀 우수한 종이 될 수 있을까 되게 많은 그 의문을 갖기도 하는데요. 그러게요. 네. 예. 그런데 여기서 그 포인트가 바로 인간의 종이 가지는 뇌의 우수성 이라고 볼 수 있어요. 뇌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 뜻은 뭐냐면 갖춰져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난 상태에서 환경에 맞춰서 자신의 그 뇌를 그 환경에서 잘 적응해가지고 생명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배우는 내용이라든지 자기가 경험했던 내용들은 뇌의 발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만이 네. 태어나서 뇌를 적응시키고 뇌를 발달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우수한 종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인 거군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 다윈도 얘기를 했듯이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이 그 이제 우수한 종이라고 한 것인데 그 인간이 바로 이제 그렇게 뇌 발달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그 기술도 배우고 지식도 배우고 또 사회를 이루고 하는 그런 능력들이 이제 인간에게 계속해서 축적해서 쌓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은 지구상에서 인간이 가장 좀 지배적인 그런 생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물에 비해서 더욱더 경험이나 환경 같은 것들이 중요하겠어요. 물론이죠. 네. 그래서 특히 태어난 직후 0세부터 3세까지의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0세부터 3세. 그러니까 만 0세부터 맞습니다. 3세. 네, 만 0세부터 3세.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런 얘기도 있죠. 그게 이제 3세까지 결정적으로 뇌가 많은 부위가 이제 만들어지고 거기 기능이 갖춰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중에도 그대로 그것을 토대로 3세까지 발달된 것을 토대로 더 이렇게 보태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때는 그 뇌 안에 뇌세포가 그 굉장히 많은 연결을 만듭니다. 그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뇌세포 간의 그 가지들이 만나는 부분이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 시냅스라는 것이 그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것을 이제 사용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가지치기라고 하는데요. 이 시냅스가 막 생겨났다가 또 불필요한 영역들은 제거가 되는 그런 그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경험을 하고 사용했던 뇌 시냅스들은 살아있고요. 그렇지 않은 그 시냅스들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정리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뇌는 더 효율성을 갖추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뇌 발달의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 데리고 이제 문화센터 같은 데 가면 오감 발달 프로그램이 꼭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것이 어떤 뇌의 오감을 좀 자극해서 발달시키는 뭐 그런 원리인가 봐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시기에 여러 가지 그 뇌 부위가 발달하는 가운데서 특히나 이제 그 촉감이 많은 그 발달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촉각, 그러니까 촉각. 아이들과 어떤 스킨십 같은 것들이 두뇌 발달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일단 가장 넓은 수용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뇌가 그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피부가 가장 많은 정보를 주는 시기인 거죠, 그 당시는. 그래서 피부로부터 받아들인 정보들에 의해서 그 뇌는 환경을 인식하게 되고 또 발달하게 되므로 이런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특히 이것이 그냥 뭐 부딪히는 것으로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애정, 예. 사랑으로 이런 따뜻하게 일어나는 그런 스킨십들이 그 아이들의 뇌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네네. 그래서 부모가 좀 네. 이렇게 아이들과 스킨십을 많이 해야 네네. 아이들 정서적으로 좋다고 하는 그쵸. 건데 네. 사실은 아이들의 뇌를 발달시키는데도 그쵸. 큰 몫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시각이라든지 청각이라든지 그런 기능들이 골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다양하면서도 또 너무 이제 자극적이지 않고 예. 긍정적인 정보가 있는 그런 그 자극들을 이제 받는 것 그리고 좋은 경험을 하는 것이 그때는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그때 한참 이제 말도 배울 네네. 때인데요. 네네. 예. 그렇죠. 보통 말을 빨리 해야 머리가 좋다고 또 네, 어른들은 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들이 사실 언어 발달이 뇌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그런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실제로 우리가 사고를 할 때 언어를 쓰지 않고 생각을 하라고 하면 되게 생각하기 힘들어요. 언어를 쓰지 않고 사고를 해라. 네. 어려운 숙제군요. 그렇죠. 예. 언어를 쓰지 않고 어제 점심 때 무엇을 먹었는지 생각해봐라.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예. 그게 굉장히 단편적인 그런 시도인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언어는 그 우리가 소통의 수단으로 쓰는 것 말고도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것은 이제 바로 3세 이후 때부터 언어에 관련된 뇌 기능이 또 급격하게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네. 갖춰지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3세쯤에서 이런 그 언어가 많이 발달되게 되면서 질문도 많아지고 예. 또 여러 가지 구사하는 단어도 예. 그 부모님께서도 깜짝 놀랄 만큼 얘가 어떻게 이런 단어를 쓰냐 할 정도로 예. 이렇게 많은 그 단어들을 습득하고 그것을 쓰게 되는 부분인데 그때 그 시기에 언어와 관련된 뇌 부위가 발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때 정말 많은 그 소통을 하고 예.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 언어 능력이 더 이렇게 발달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것이 이제 뇌의 어떤 지능이라든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정서적인 소통에 대한 것까지도 영향을 주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아이들의 두뇌가 잘 발달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어떻게 특별히 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사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관심이 아주 많죠. 그러시죠. 아주 많고 예, 그럼요. 여러 가지 예. 또 시중에 특별한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어떤 다른 특별한 방법보다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부모님과 함께 그 따뜻한 스킨십을 갖고 네. 또 서로 이렇게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시간을 갖는 것만큼 예. 좋은 두뇌 트레이닝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단 부모님 정서가 굉장히 편안해야 되겠어요. 맞아요. 네. 예, 맞아요. 부모님 정서가 예. 불편하면 우리 자녀한테도 그러한 영향을 바로 주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이제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부모님께서 스스로 또 자기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예. 트레이닝들을 하면서 스스로를 조절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어떠한 그런 변화와 그 시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지지해주고 예. 근데 그것을 막 뭔가 못하게 한다든지 네. 아니면 뭘 더 해라고 이렇게 강요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오히려 이제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게 함으로써 네. 뇌 발달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을 이제 크게 지지해주고 제일 좋은 게 또 칭찬해주고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를 하게 되면 그
막 잘한다고 이렇게 하는, 특히 또 걷기 시작하면 엄청 또 부모님들이 좋아하시잖아요. 예. 말을 한마디 또 그렇죠. 예. 예. 내뱉을 때도 엄청 좋아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아이들이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그 발달하게 되므로 예. 그런 것들을 부모님께서 잘 관찰하고 잘 그 긍정적으로 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예. 그 운동을 하면 뇌가 네. 발달한다고 예전에 네. 그런 그렇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든 네. 생각인데,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이 네. 뭐 운동을 같이 한다던가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너무 거겠어요. 좋죠. 너무 좋죠. 뭐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될 수 그렇죠.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뇌발달 놀이를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요? 네. 예. 예. 그래서 그 전문적으로 이제 브레인 트레이닝을 하면서 부모님과 자녀가 같이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게임도 하고 네. 서로 소통하는 그런 놀이들을 했을 때, 운동을 했을 때 굉장히 뇌가 많이 또 발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어쨌든 뇌 발달은 그런, 결정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게끔 잘 발달될 수 있도록 예. 또 그런 그 부모님의, 노력도 좀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적합한 그 시기별로 어떤 교육과 어떤 그 훈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또 부모님께서 미리 좀 알고 그 아이들을 교육을 한다면 훨씬 더 좀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네. 아이가 어렸을 때는 네. 스킨십이 사실은 무엇보다 네. 중요하다. 정서적인 안정이 네네네. 뇌 발달을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네. 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재미있는 뇌 이야기 브레인 트레이너 한국뇌과학연구원 노영철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